미래의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전동화, 배터리 모터, 그리고 커넥티비티, 통신으로 압축이 됩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것을 움직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차가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작용할 수도 있다.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차가 자동차가 일종의 로봇화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전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갖거나 친구가 되어주거나 인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로봇은 인간처럼 생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물론 전막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동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그렇게 가리라. 자동차의 모든 기능과 성능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옛날에 그 생각나네. 옛날 그 자동차가 말을 해줘. 그래서 이렇게 뭐였더라 그게. 네. OTA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방문 없이,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처럼 차량의 성능, 편의 기능, 안전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현재 차량의 상태를 지가 스스로 파악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경고하거나 이렇게 해준다는 거. 통합 제어 아키텍처, 수많은 차량용 전자 제어 장치를 ECU를 통합하여 중앙 집중형 컴퓨터로 제어하고 차량 내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한다. 차량의 상태를 파악해서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줄 수 있다. 자율주행 및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술. 이건 앞으로 제 기술로 다 통합이 될 것 같은데요. 인지 기술, 카메라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런 레이더나 라이더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카메라에다가 해서 전파 탐지 해서 금속 탐지, 사람 탐지한다고 제가 구도는 같은데 말씀을 드려 부대 휴전선 일할 때 부대 감시할 때도 전파 사람 탐지, 집안에 있는 CCTV도 전파 사람 탐지, 휴대폰이나 이런 데도 전파 탐지한다고 경보의 센서를 줄 수도 있다. 휴대폰에. 이렇게 이제 부대 전쟁할 때 이렇게 막 적군이 매복하고 있을 때 병사들이 스캔하면서 무기나 사람을 탐지하고 이것을 스크린에 표시할 수도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건물 같은 데도 저주파를 쏴가지고 건물에 사람을 체크하고 열화상 카메라 전부 투시 못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어요. 비행체나 차량 이런 데 갖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로봇에서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는데 병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 차량에 탑재하고 여기서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로봇도 그럴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이렇게 카메라에다 이것을 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지 기술, 카메라, 라이다 등의 센서를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또 자율주행차량 같은 열화상 카메라 탑재해서 이렇게 안개 낄 때도 전파로 탐지해서 사람이나 모르겠어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을 정밀하게 보행자 차선을 정밀하게 인식한 판단의 지하 알고리즘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주행 경로를 결정하고 차량의 가속, 주행, 제동을 제어한다. 자동으로 이제 시가 움직인다는 건 사람이 운전할 필요도 없이 대신 누가 전파로 이게 자동차를 갖다 해킹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목숨도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어떤 전파로 이것을 조작을 하게 될 때 이것을 경보를 차량의 어떤 이상 여부를 경고를 하고 여기서 자체에서 이게 차량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통제하고 있다고 경보하는 시스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경로를 인식한다는 거죠. 제가 컴퓨터나 데스크탑, 노트북 같은 데 스마트폰이나 모든 로봇 자체에도 자기 안에서 보이는 카메라에 있어서 이 당사자만 그것을 어떤 주요한 모든 부분을 조작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것을 다운로드 업로드의 주요한 기능을 볼 수 있는데 외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잖아요. 프로그램이 파일은 정상 프로그램이라도 자기들이 하는 것 외에 활동과 경로를 기록한다는 거. 이 컴퓨터를 뒤지더라 그럼 경보를 내리고 112 신고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킹 파일로 들어올 때도 잡아낸다. 경로를 기록해서 거기서 이쪽 화면을 보내지 않는 그런 기술을 쓰거나 다운로드 업로드를 하지 못하게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파일에다가도 암호를 딱 설정을 해서 이렇게 파일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에 일련 번호를 다 주고 그 경로를 체크하거나 암호를 다 이렇게 줘가지고
마음대로 열지 못하게 하는 기술도 쓰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해킹 파일들, 해킹 프로그램들을 잡아내는 번호를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자기가 이제 번호를 부여한 그런 시각까지도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번호를 부여했는데 똑같은 놈이 다른 게 또 있더라. 그럼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 같은 데서도 들어오는 모든 고객님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통신에 접속되는 모든 것에서 번호를 매기거나 암호를 매겨서 경로가 이상한 대로 고객님이 할 수 있는 행동 외에 다른 컴퓨터로 뒤지더라 서버를.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통신을 끊거나 112에 이런 경로를 파악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메일이나 어떤 오고 가는 모든 인터넷 오고 가는 파일에 이렇게 암호를 주거나 드론에서다가 이렇게 카메라 달았을 때 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수신 송신이 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암고가 맞아야 돼요. 경호는 오케이 100명이다. 그럼 자기 얼굴이 암고에 있어요. 그 등록된 사람만 한다는 거. 금고 같은데 마트에 쓰는 그런 금고나 그런 데도 등록된 얼굴만 하거나 목소리 인식, 비밀번호 방식을 같이 겸할 수도 있다. 112 신고하거나 인터넷망이나 자치통신망 나한테 연락해 줄 수도 있고 당사자 아니면 못 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입체로 인식합니다. 어느 사람 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깊이까지 사람이나 이런 모든 카메라 이런 것들을 사물을 입체로 인식하여 사람처럼 인식해서 대응하는 이 기술이 이제 그 자율주행 차량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모스크의 자율주행 차량하고 중국 차량에서 제 걸 쓰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주행을 할 때도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하늘 지도, 육지지도 만들어서 구청에서 가스관 이렇게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공통 표준으로 만들 수 있고 나라별 기업별로 각각 숫자 방식이니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카메라는 이에 연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전파로 탐지를 하고요. CCTV 같은 것도. 그래서 이것을 전화건 여기서 자체로 전화 거는 기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처럼 워키토키처럼 자체로 전화 거는 기능을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좀 떨어져 있어도 얘가 이렇게 신호를 증폭을 해가지고 배터리에 달아가지고 휴전선 같은 데 탁탁 놓으면은 멀리 있어도 저는 영상 통화 방식으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저기서 영상 저장된 것 저장도 시켜줄 수도 있고 저장 용량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전송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얘가 이제 번호를 10개 가지고 있어서 10개로 분할해서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데는 이런 데도 데스크탑 같은 데도 스마트폰이 막 20개씩 스마트폰에 20개 들어오고 데스크탑에도 100개 들어가고 모뎀이나 어떤 셋톱박스 이런 와이파이에도 10개 20개씩 막 들어가거나 그래서 동영상 통화 방식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동영상 통화는 곧바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 통화 10개 번호로 이렇게 분할해서 10개 이렇게 정보를 보내면 거기서도 그러고 다시 조립하면 되니까 1년번 암호 설정을 해서 보내고 저주파 통신할 때도 제가 저주파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10개로 이렇게 늘리거나 40개면 어때? 늘려가지고 정보를 분할해서 보내거나 무선 전력 송수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에이사레다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저주파를 묶어서 멀리 쏘거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은 멀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인력 구조로 2개나 3개나 몇 개나 각각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에이사레다에게 예사라다 갖고 이런 방식을 쓰면 F30과 F11을 딱 닿으면 강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융합하는 반응이. 그걸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사레이더 같은 데도 이 방식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성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다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에도 이걸로 이제 위성에서 스캔을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다 스캔해갖고 F30, F11을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파도 이렇게 서로 파행이 되는 전파를 묶고 쓰면 예사레 같은 쓰면 상대방이 이렇게 금속에 딱 만지면 저쪽에 딱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쪽 지점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한다는 거죠. 아까 지금 얘기했던 좌표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가 연동을 해서 모든 카메라는 그게 연동을 해요. 이것도 연동을 해서 데이터 학습으로 거리별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거가 연동을 해가지고 이 카메라가 모든 카메라는 이 연동합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자율주행 차량 이렇게 주행 경로를 설정을 하거나 제1 주행국, 2 주행국, 3 주행 경로가
보게 돼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래서 가장 1번, 2번, 3번 이렇게 예식을 껴가지고 비상시에는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경로를 변경시키거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나 이런 것들도 각각 입체로 다 알아보고 이게 계산까지도 해줍니다. 이런 물건들을 다 봐서 계산이나 재고 관리도 해주고 사람처럼 이렇게 눈을 갖는다는 거죠. 판단 구조도. 그래서 라이다나 이런 뭐 감지 센서 같은 게 사실 필요 없어요. 카메라로 다 인식해서 봅니다. 근데 이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차량은 중국 차량 이걸 아시더라고. 전쟁 드론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일련번호를 매겨서 자동 전투, 추적 전투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더니 그거를 하시더라고. 제 기술에 하시지 마세요. 전파 탐지 구조를 가지거나 여기서 뭐 저녁에 이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이렇게 불이 일반 여기 CCTV만 게 일반 카메라, 마운트 카메라 다 되고 딱 눌러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딱 봅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차량용 블랙박스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일반 카메라에도 캠코더를 이거를 대신해서 넣자 일반 카메라를 대신해 45,000, 99,000 하던 적외선 기능을 주고 그게 이거보다 낫다 멀리 본다는 거죠. 거기도 똑같이 가로세로 높이로 접히하시죠 방식 입체로 모든 사물을 보고 경보 시스템 전파로 경보하고 사람이나 체계 이렇게 금속 탐지 사람들 무기 탐지 사람들 이걸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집에서 이게서 이런 CCTV 카메라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선으로 해가지고 유무선으로 통합을 해서 그걸 줄 없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신호를 다 워키토키나 스마트폰 송수신하는 것처럼 신호를 통합해주고 그것을 신호를 하나의 선만을 데스크탑 또는 뭐 모니터에 곧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기기 만드시면 저기서 유튜버 동영상 방식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드론이 만대다 로봇이 갖고 있다. 그럼 사람의 병사들이 이렇게 안경이 있다. 스마트폰 번호처럼 보여서 그 병사가 보고 있는 전장 화면을 내가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거기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이렇게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드론이 보고 있는 거, 로봇이 보고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병사가 보고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엑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런 CCTV 카메라를 이렇게 112나 지자체 같은 데는 많은 모니터 갖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유무선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유선줄 기반으로 무선이면 더 좋죠. 그래서 공단 같은 데서도 하고 이렇게 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서 그 하나의 선만을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본다. 유성 보면은 저기 이동통신에서도 많은 전화번호를 서비스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합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정보를 다 처리해 주거든요. 그럼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100개든 1000개든 부자라는 거죠. 이 방식은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서 쓰시면 제 기술이다. CCTV 기술인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반 CCTV를 카메라를 대신하는 일반 카메라를 대신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일반 CCTV 카메라를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동작 인식도 할 수 있어요. 동작 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걸 동작을 감지하거나 소리 감지까지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쌍방향 또는 단방향 통신이 가능한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거를 이제 유선줄을 기반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떠서 서로 쌍방향 통화를 하거나 한 단방향으로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이것은 뭐 환자의 어떤 요청이라는 것이 번호에 적혀 있어서 번호를 누르면 띵동 무선 초인종 방식 그것은 이게 카메라 없는 방식, 카메라 있는 방식을 할 수 있고요. 쌍방향 어떻게 대학까지도 쌍방향 통화가 가능한 그런 거. 유선줄을 기반으로 한 무선 통수신 구조를 쓸 수 있어요. 유선줄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유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회사 내에서도 둘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회사 내에서 이렇게 여기 유선을 기반으로 산업공단 대기업들 해가지고 스마트폰도 일반 스마트폰도 통합 신호를 통합해줘 서비스 해주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워키토키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그 스마트폰을 연결 일반 스마트폰처럼 워키토키 음질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면 된다 그랬죠. 유무선 전파가 할 때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른 잡음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서 하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또 음을 좋게 한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내갖고 음을 최적으로 만드는 최적화 프로그램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넣냐고요? 워키토키에 넣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에도 가능하겠죠. 이런 최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을 그래서 이렇게 잡음을 다 지우고 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술을 쓴다면 매우 효과적이다. 이것은 어디에도 쓸 수 있느냐? 스마트 그루죠.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 구조에서도 음을 최저가해서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좋게 해주거나 뭐 강사가 할 때 노래 부를 때 이 기술로 들어갈 수 있어요. 최저가 프로그램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뭐 TV나 뭐 데스크탑에도 둘 수 있고요. 자체 내장을 한 이런 마이크 스피커에도 내장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한 4만 원 하던데.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저도 사서 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그럴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스마트폰 이렇게 경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걸로 해가지고 유무선 통신은 뭐 유선줄을 기반으로 한 무선줄, 광산이다 그러면 광산 같은데 유선줄을 기반으로 무선 송수신 구조가 그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바닷속에도 유선줄을 기반으로 선박에서 내리든지 부표 방식이든지 유선줄을 기반으로 한 무선 송수신 체계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호를 이렇게 유선줄을 밑에 내려가지고 이제 카메라 달아서 실시간으로 찍어서 유선 인터넷이나 인터넷망으로 즉시로 바닷속을 실시간 방송할 수도 있어요. 뭐 매몰 장소다, 아니면 지하다, 공동이다 그러면 그 카메라 유선줄을 기반으로 촬영을 하고 카메라 이렇게 작업자 위험을 쓰러진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삐삐 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삐삐 방식이나 이렇게 증폭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유선줄을 기반으로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이렇게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서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신호 재고 관리를 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입고 출고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카메라 인식 있는 없는, 그래서 카메라 인식으로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 삐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하면은 1초 내에 모든 재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다른 부품은 다른 제품은 안 돼요. 다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듯이 사람이 이렇게 딱 묻은 사물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 편의점 마트 같은데 카메라 딱 두면 고객님이 몇 개 집었나 이걸 본다는 거죠. 계산까지 해주고 재고 관리 들어와서 몇 개 들어왔나 이걸 딱 본다는 거죠. 아니면 직원이 입력을 해주고, 좀 이렇게 편의점 마트 같은 데서 입력하는 방식, 거기다 입력하면 이제 카메라까지 자동 전송되고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고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입력을 거기다 띠띠띠띠 누르면 그것이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기반으로 해서 즉시 본사 컴퓨터에 연결이 돼가지고 공장 컴퓨터든 그거를 재고 관리를 탁 하고 한다는 거예요. 편의점 마트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따뜻해서 이렇게 쭉 재고 종업원이 땡땡땡 누르면 몇 개, 그러면 곧바로 그것을, 카메라가 고객님이 집어간 거 몇 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뭐뭐 빠진 거를 이렇게 편의점 마트에서도 딱 계산하면 나머지 재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또 이게 날려나는 거. 이런 재고 관리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띠띠띠띠 눌러서 이 품목이 몇 개 들어왔고 아침에 나간 품목은 이게 계산하는 데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자동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몇 개가 나갔다 그러면 이게 본사 컴퓨터에서 자동 차감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도의 재고 관리를 하시면 재고 관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매우 편리하죠. 사람에게 아니면 재고 관리를 카메라가 인식해서 이제 로봇화 될 거니까 카메라가 자기 몇 개 집었나 해서 자동으로 몇 개 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사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어요. 유무선으로. 그렇게 해서도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 촬영용 블랙박스나 이런데 일반 카메라 또는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 또 이런 CCTV 카메라에도 포커스 기능, 여기서 범인이다 그러면 딱 이렇게 포커스하는 특정 방문 장소, 그래서 쌍방향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 망원경을 달아가지고 카메라에다 멀리 보고 안 보고, 사람도 망원경 보고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망원경 모드도 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을 크기가 이제 대동소이하니까 거리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네네. 일반 차량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만들어서 저는 여기서 경찰차가 하듯이 비키세요 이런 거 이렇게 빵빵할 때 답답하잖아요. 여기는 창문 열고 하는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곧바로 눌러서 외부에서 나 이렇게 빨리 비키세요 이런 얘기로 그것도 제품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요. 하시면 저기서 촬영용 블랙박스가 이제 내 차 건드리면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 내 스마트폰으로 연동하는 기기에 연락이 오고요. 화면도 전송할 수 있어요. 사람 얼굴 찍어서 매초 분량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곧바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걔한테 촬영용 블랙박스 얘기해서 야 너 왜 차 건드려 이렇게 또는 무선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또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게 되겠다. 자 택시 같은 데나 이렇게 일반 이런 데도 카메라를 통해 일반 자가용 같은 데도 화물차 같은 데도 둬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이렇게 데이터 택시 회사 자체 또는 보안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고요. 범죄를 막는 이런 기술을 하시면 거기서도 마이크 스피커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을 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데 그런 기술도 있으니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이 CCTV에다가 보안 모드, 안 모드 평상시에는 이것을 딱 켜놓고 좀 약간 위기가 있을 수 있다면 딱 누르면은 112를 곧바로 이게 듣고 있거나 보안센터에서 듣고 있어서 이것을 출동하는 서비스인데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거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를 걸거나 경찰이 항상 할 일 없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보안센터가 이걸 대신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연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나하고 연동하는 사람 10사람이 이걸 보는 걸 허락을 했다. 집안에 있는 CCTV, 홈캠 이런 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대신 봐준다는 거지. 집안의 상황을. 이런 서비스를 또 굉장히 히트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 인식이 내가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지금 영상통화 방식으로 특정 뭐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자체 이동통신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된 사람 10사람, 20사람 또는 100사람에게 전송이 돼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거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이동통신 영상통화 방식이든 아니든 영상통화 아니더라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이런 겁니다. 경찰이 할 일 없어서 맨날 그 사람 일일이 다 파악해 줄 수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켜고 어떤 어두운 지역을 간다든지 요만 지역을 이렇게 지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 만드시면 제 기술. 또는 이거를 BP 방식, 스마트폰 연동인 자체 인터넷망에 딱 누르면 된것이 녹화되거나 녹화되지 않던 정해진 메시지가 딱 정해진 동영상이 전달했는다든지 경찰이나 이런 다른 다수에게 틀어지게 이런 것도 BP 서비스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휴대폰 뺏겼을 때도 이게 필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인지기술 차량 카메라 라이더 복잡한 센서가 사실 필요 없다. 제 방식은 판단 및 제어 알고리즘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주행 경로를 결정하고 차량의 가속 조향 제동을 제어한다. 제 방식은 이렇게 전쟁을 자동 수행을 하기 때문에 드론 같은 데 탑재를 하면 카메라만 인식만으로도 이건 뭐 머스크 자율주행 차량하고 중국 자율주행 차량 이걸 하실 텐데 내연기관을 뭐 이렇게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 1년 번호를 탑재를 해가지고 딱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나오고 특정 차량, 특정 사람만 공격할 수 있어요. 쫓아다니고 뮤비 찍을 때도 할 수 있고 전물에다가 이렇게 물줄기를 달아서 드론에서 카메라 인식으로 부딪히면 입체는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 입체,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 그래서 각각 주차장에 지가 혼자 하고 차량 인식을 하죠. 이게 카메라 인식으로 그래서 건물 물줄기 청소도 하고 두 군데만 청소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랬더니 MBC 뉴스투데이에서 이거를 하시던데 이건 제 방식인데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카메라 달아가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사람 입체, 움직이는 입체, 사람 입체 그런 걸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자기 RC카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든지 리모컨 방식으로 조정을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의자 같은데 컴퓨터 의자나 이런 일반 의자에다가 전동을 넣어서 모터를 넣어가지고 움직이면 집안에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율주행 인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자율주행 인식해서 거기 앉으면 일종의 소경분들이나 눈이 안 보이는 불편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주는 이런 휠체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좌표 시야 방식 내비게이션 맵지도 연동을 하죠. 뚜벅이형 이렇게 그 어떤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얘기했더니 방송가에서 이거를 쓰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저기 아이디어만 나오면 그래. 뚜벅이형 걸어다니는 사람이 내비게이션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도 하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뭐 장애인용 내비게이션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걔가 원래 장애인들 눈 안 보이는 분들에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카메라가 이렇게 음성으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아니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화 기술, 배터리 및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미래 충전 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수명 확대와 충전 속도를 단축한 앞으로는 뭐 자동차가 AI화되거나 로봇화 될 거예요. 그래서 고열 모터 및 인버터, 차량의 구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 에너지를 높이는 차량에도 영상 통화 방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동영상이라든지 자료를 주고받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이걸 보내버릴 수도 있고 데스크탑에 이렇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HDD, SSD에다가 저장량 통신칩 따라서 곧바로 보내버릴 수.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에 번호가 10개 있어서 10개로 동영상 한 개로 분할해 보낼 수 있다. 자동차에도 이 기술이 가능하고 로봇 드론에도 이 기술이 가능. 동영상 통화 방식으로 보내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된 메시지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저장된 이렇게 동영상 40분짜리를 이렇게 분할해서 10개를 4분씩 보내거나 100개, 그래서 20개를 보내면 2분씩 보내면 되겠죠. 유튜브에 올릴 때도 이걸 할 수 있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릴 때 직통 번호가 있어서 영상 번호처럼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동통신이나 인터넷망에서 서비스를 해줘가지고 그 번호로 이렇게 곧바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그것도 뭐든 유튜브로 전화를 걸거나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걸거나 이런 거 TV에서 걸거나 이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유선 전화에서 무선 통신기기를 둬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데스크탑에도 유무선 통신 체계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이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지금은 스마트폰 때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동영상 용량이. 그러면 그 영상 통화는 오랫동안 통화할 수 있는데 이 방식으로 보내버리자는 거. 스마트폰 간에 아니면 어떻게 워키토키 간에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도 곧바로 이렇게 영상을 30분짜리 곧바로 보내고 즉각적으로 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올릴 때도 지금 30분, 1시간짜리 엄청 오래 걸리네요. 1분짜리를 내가 잘라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상적으로 금방 들어가지. 1분짜리는 빨리 올라가거든요. 예.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도 제 기술 쓰시면 안 되겠어요. 예. 배터리 및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일회 충전 거리를 늘리고